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0강 3. 부동산 개발 방식 4. 부동산의 유효 활용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개발 방식을 볼 것 같으면 이 개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나뉩니다. 하나는 공용개발, 즉 공적인 개발, 공공 부분의 개발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공용개발 아니면 뭡니까? 민영개발입니다. 민간 부분의 개발을 민영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공공 부분의 개발과 민영 부분의 개발은 차이점이, 공공 부분 수익금을 공공 부분이 가져가니까 따로 그 이익이 남은 걸 환수할 필요가 없지만, 민영개발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남은 걸 좀 환수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공공 부분이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용개발은 주로 택지 공용개발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즉 공공복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이 공공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아니면 그 지역 전체의 공적인 복리를 우선시하면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 이익을 개발 이익이 나오면 개발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죠. 누가 가져가냐? 이 개발 이익을 공공기관이 가져가기 때문에 환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공공기관이 모두 가져갑니다. 민영개발에서는 이 개발 이익을, 차이점이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간다? 민간 기관이 가져가는 거예요. 개발한 주체들, 민간 주체들이 가져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발이익 환수법 같은 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용개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택지 공용개발입니다. 택지를 먼저 공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민간에게 분양을 해줘요. 물론 공적으로 계속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택지를 공적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넓은 땅을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분은 민영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주고, 또 일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계속 개발을 합니다. 자, 이 공용개발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하겠죠. 장점. 어떤 게 있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올라가, 효율성. 자, 효율성이 제고된다.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성이. 그리고 두 번째, 택지를 대량 공급이 가능해져. 대량 공급. 아주 좋은 거죠. 대량 공급. 자, 그리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자, 이 이익을 사회로 환수해. 이익을 사회로 환수할 수가 있어.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어. 그리고 재투자, 공공개발을 했으니까 그 이익금을 재투자하면 돼. 또 공공개발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면 되고, 토지 투기나 집가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죠. 공용개발이니까. 근데 장점만 있냐? 아니지. 단점도 있어요. 단점. 어떻게 장점만 있어? 단점도 있지. 단점도 항상 존재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상대적 손실감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용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수용을 당해. 그러면 개발된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수용을 당하니까, 개발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개발되면 내가 땅 부자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지역에 이렇게 있어. 아직 농지야. 예를 들어서 농지인데 딱 여기는 개발이 돼 앞으로. 그래서 수용이 된 거야. 여기는 수용이 안 됐어. 그러면 이쪽 땅은 수용이 되면서 공시지가로 뺏기지만, 이쪽 땅에 있는 사람은 수용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면 지가가 엄청 올라가 있어. 그래, 수용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수용이 됐다면, 이쪽은 이미 평당 300만 원, 400만 원 가격이 뛰어 있는 거야. 그럼 이쪽 사람, 원래 토지 갖고 있던 수용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죠. 토지 소유자들은. 왜? 개발 이익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 이 사람들은 다 수용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만 수용이 돼. 자, 박탈감. 이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거 민원이 발생해. 그래서 왜? 개발 수용할 때 공시지가를 좀 더 올려달라. 난 못 내 땅 못 주겠다.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전액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니까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감, 부담.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가중이 되고, 세 번째는 토지 수용을 하면서 돈을 풀었잖아. 돈이 엄청 나갔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통화량이 팽창돼. 통화량이 팽창이 돼. 그러면 이 통화량 남은 걸로 이 사람들이 생산적인 데 쓰면 좋은데, 평생 농지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라 돈 주면 뭐하냐? 또 농지 살려고, 땅 살려고 그래. 주변 땅값 올라가는 거야. 집가가 상승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 공용개발을 해보니까. 자, 그럼 민영개발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보다는 민영개발의 종류에 관한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민영개발 투자 방식. 자, 그 투자 방식을 좀 볼 것 같으면, 공용개발은 방식이 공용개발이니까 많지가 않은데, 민영개발은 좀 여러 개는 안 해요. 첫 번째, 부동산 개발에서 우리 저기 단순개발이라고 했었죠.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거야. 똑같아. 자체개발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자체개발. 네. 단순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개발. 자, 두 번째, 하나 더, 세 번째, 지주 공동사업. 지주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주 공동사업으로. 땅 가진 토지 주인들이 공동으로 네 가지로 나뉘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대물 변제. 땅을 내가 갖고 있는데 공사 지을 돈이 없네. 그러면 그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물건으로 대물 변제하는 거, 갚는 거야. 돈이, 한 사람은 땅을 대고 한 사람은 자본을 댄 경우, 이런 경우고. 두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가, 두 번째, 분양금으로, 분양한 돈으로, 아까는 물건으로 줬어. 건물로 줬어. 건물의 일부분을. 이번엔 분양한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야. 공사비를 분양한 대금으로 건물을 지었어. 자, 땅은 내 거고 건물 짓는 비용은 다른 사람이 냈을 때, 분양한 건물의 비용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사업이죠. 자, 디귿. 투자자 모집형. 투자할 사람들은 모집하는 거야. 투자자 모집형. 그럼 투자자들이 모여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는 것이죠. 신도시 상업지역 같은 경우. 자, 리을. 사업 위탁. 사업을 위탁하는 거야.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땅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러니까 건물만 네가 지어줘. 그리고 분양도 해줘. 그럼 내가 수수료 줄게. 요거 이따 부동산 유효 활용 방식의 사업 수탁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예. 지금까지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민간 투자 개발 방식 중에 공공사업을 민간에서 투자하고 정부에서 임대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BTO 또는 BTL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BTL과 BTO가 있습니다. BTL은 민간이 처음에 짓는 겁니다. built, 지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는 transfer, 소유권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L은 lease. 자, 먼저 BTL부터 살펴보면, 민간 사업자가, 자, 여기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지었어요. 지어갖고 공공사업, 어떤 큰 터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어서 정부에게, 자, 정부에게 먼저 이 트랜스퍼,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그럼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서 지었는데 민간 사업자에게는 지금 돈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터널 같은 걸 예를 들면, 자, 터널이 있으면 터널을 민간이 뚫었으면 정부에서 이제 이걸 운영을 합니다. 리스에서.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정부는 이쪽에다 뭘 주냐면 사업 운영권, 네, 수익 또는 운영권, 사업 수익 운영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직접 리스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 수익 운영권에 대해서 빌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 여기 터널을 지나가는 자가용 승용차들에게 이제 돈을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들, 사용자,
자, 일반인 또는 사용자. 자, 이 해당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자는 사용을 하고, 자, 사용자는 이제 사용을 함과 동시에 뭘 지불하냐? 사용료를 내겠죠. 자, 사용료. 자, 그럼 이렇게 사용료를 내면 정부에서 그 사용료를 받아갖고 사업순위 운영권로부터 빌린 거니까 뭘 지불한다? 그렇죠. 임대료, 그러니까 리스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리스 비용을 민간에게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민간인은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대신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불받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자, 이하 약간 좀 다른데 BTO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빌트 이제 지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똑같습니다. 소유권은 정부에게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아퍼레이팅 운영을 해요. 여기서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민간 사업자가 있고, 자, 이 민간 사업자가 터널 같은 걸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있으면 정부에게 일단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근데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니까 자기가 투자한 자본과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뭘 준다?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운영권. 그래, 너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 이익을 네가 뽑아라.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터널을 이용하는 그 사용자로 하여금, 자, 공공시설 사용자에게 이들이 사용하게 하고 뭘 받나?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사용료. 네, 이용하게 하고. 자, 여기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소유권은 물론 정부가 다 갖고 있지만 여기가 이쪽 BTL 방식에서는 정부가 민간에게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을 해주는 거고, 이런 경우 BTO 방식 경우에는 이런 계약에 의해 약간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수익이 혹시 남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도 가능한 겁니다. 이외에 BO라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이 빌트 짓습니다. 직접 짓고, 여기서 O는 아까 트랜스퍼 소유권을 정부에게 줬는데 요거는 본인이 직접 소유해요. 민간이 직접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는 이거와 똑같지만 소유권을 트랜스퍼 넘기진 않아요. 이 영어가 어려워하시는데 트랜스퍼는 옮기다, 이전하다, own, 내 자신, 내가 소유하다. 아주 간단해요. 단어만 알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BTL, BTO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빌트, 만들어서 트랜스퍼 정부에게 줬는데 리스 정부가 임대했고, 빌트 만들었는데 트랜스퍼 정부에게 줬지만 오퍼레이터 직접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BO 만들어서 own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운영하는구나. 민간이.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BTL, BTO, BO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유효한 활용 방식,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 주로 토지 활용 방식이야. 이미 건물이 있으면 활용할 게 없잖아. 부동산의 유효 활용 방식, 부동산 개발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를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것인가. 그게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자, 부동산의 유효 활용 방식 종류를 보자고요. 자,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 이런 데는 자력개발 이런 거 얘기 안 해. 자력개발을 어떻게 유효 활용 방식이라고 그래. 자기 땅에 자기가 개발하는 건데. 자, 유효 활용 방식, 사업 수탁 방식. 제목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목 답에.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을 수탁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위탁한 거야. 사업 위탁 방식 다 같은 말이에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관점. 여기서의 핵심은 사업만 수탁하고 사업만 위탁한 거야. 사업만 위탁한 거. 건물 짓는 것만 위탁한 거야.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그러면 이 말 뜻은 뭐가 있냐? 수탁받은 사업을 해달라고 수탁받은 사람이 전반적인 사업 전반을 다 담당을 하기는 해. 근데 그 밑에 깔린 게 토지 소유자 있을 거네.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가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이 다 갖고 있는 거. 토지 소유가 토지도 있고 돈도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건축하기 힘들잖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고 건물이 완공이 됐어.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개발업자는 어떻게 돈을 받아? 수수료를 받는 거야. 이게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발사업, 개발업자, 개발업자. 건물을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토지 수유자가 사업을 수탁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건물을 줘서 분양까지 다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양반이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건물 지은 것도 다 지가 돈을 낸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몸만 와서 짓기만 한 거야.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되는 거야. 수수료. 수수료는 그 분양해서 임대를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고 그냥 소유자가 줄 수도 있어요. 수수료를. 대부분은 임대까지도 다 개발업자가 맡으니까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거예요.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변화한다 안 한다? 원래 토지 소유자 거야.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누구 거다? 아니 토지 소유자가 돈 내서 지었는데 토지 소유자 거야. 전혀 변화가 없어. 사업 수탁,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개발 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을 하니까 토지 소유권이 바뀌지만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사업 수탁 방식하고 비슷해. 다 기본은 다 비슷해요. 기본은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르냐면 자, 여기도 토지 소유자가 있어. 자, 소유자, 여기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고 개발업자가 있는데 소유자는 토지만 되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할 수가 있어. 자, 개발업자는 뭘 제공한다? 건축비용. 건축비용을 개발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어. 그러면 개발업자는 토지에 대한 가격, 비용을 지불한 거고 개발업자는 건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거냐. 그러면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2억이야. 건물이 2억이야. 합하면 4억이잖아. 자기 2억, 50%대 50%니까 그대로 반 나누는 거야. 건물은 건물대로 반반 나누고 토지는 토지로 반반 나눠서 등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토지가 3억이야. 건물이 2억이야.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과 땅을 60%. 그리고 개발업자는 40%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등가로 교환하는 거예요. 안분비례하는 거죠. 간단해. 등가 교환하시 지어서 나눈다. 아주 편하지. 근데 문제는 땅값과 건물값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감정해봐야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들이 다르니까. 자, 이게 평가와 배분이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자, 등가 교환 방식이 그렇고. 자, 세 번째 방식. 구차지 방식이라고 해요. 구차지. 차지. 땅을 빌리는 방식이야. 땅을 빌려. 근데 옛날 방식이야. 그래서 구자가 들어가. 구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권리금을 줘. 토지 소유자에게. 그리고 차지권, 땅을 빌리는 권리를 형성한 다음에 차지권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돈을 챙기는 방식이야. 여기서는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권리금. 그리고 신차지. 새로이 땅을 빌리는 방식이야. 신차지 방식에서는 권리금이 없어. 권리금을 안 줘. 대신 뭔가 받겠지. 즉 차지 계약 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익 배분적 성격에 차지료를 지불해. 차지료. 땅을 빌린 값을 지불을 하는 거야.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자, 공동사업 방식 5번. 공동사업 방식. 공동사업 방식.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데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거야. 처음 지을 때도 공동으로 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도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사업 수탁 방식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6번째,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요 두 개가 뭐냐면 건설 협력금, 건설하기 위해서 지을 수 있는 돈, 협력금이야. 협력금. 요거를 차입하는 거야. 차입 방식. 세 개가지가 비슷해. 지금 사업 수탁 방식, 등가 교환 방식, 건설 협력금 비슷한데 등가 교환 방식 너무 확연해. 지어서 비율대로 나누면 되니까 이건 이해가 빠른데,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돈도 있고 땅도 있어. 자, 건설 협력금을 차입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 자, 소유자에게 토지는 있어, 땅은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없다? 돈이 없는 거야. 이 돈이 없어. 자본이 없어. 자본이. 자, 그럼 개발업자에게는 돈이 있네. 자본이 있어. 똑같이 여기도 아까 개발업자가 돈이, 등가 교환도 개발업자가 돈이 있었잖아. 등가 교환은 단순히 교환하면 되는데,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돈을 차입을 해서 짓는 거야. 자, 개발업자에 차입해서 짓는데, 그 건물 완공 후에 이 개발업자가 관여를 해. 운영에 관여를 해. 아까는 운영에 관여할 수 없잖아. 수수료만 받으면 돼. 왜? 돈도 땅도 다 토지 소유자 건데, 요번에는 건설협력금을 빌려줬단 말이야. 아예 등가로 나누면 편한데 나누긴 싫어. 그러면은 이 운영에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해서 임대하거나 분양한 그 수익금, 이익금을 같이 배분하는, 여기서는 이익금. 자, 이익금을 소유자도 갖고 개발업자도 가자. 아까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수수료만 받아. 수수료. 이익금이 나오면 이 이익금은 다 토지 소유자 거야. 왜? 돈도 땅도 다 이 사람 거니까. 여기선 땅만 소유자 거고 돈은 개발업자 거다 보니까 건물 지은 다음에 이익금이 나오면 운영에 이 사람도 관여도 하고 그 이익금을 같이 분배를 해. 그러나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땅과 건물을 그냥 딱 나눠버리니까 이익금이 오고 배분할 것도 없어. 건물과 땅 자체를 그냥 그대로 나눠봤기 때문에 보통 토지 가격 비율에 따라 이제 건물을 나누는데, 건물만 나누는 수도 있고 땅도 나누는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협의를 할 부분이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7번째, 공동 빌딩 방식. 자, 공동 빌딩 방식. 공동 빌딩. 이거 지주 공동사업 딱 떠올라야 돼. 공동이니까. 자력건설형은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게 자력개발이야. 그런 거는 두 가지.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가 교환형.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와 개발업자의 건물을 등가로 다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 등가 교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동 빌딩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있고 등가 교환이 있고, 그 세부적으로 하면 요것들이 또 그대로 대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는 이렇게 7가지로 나눈다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유효 활용 방식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는 부동산 개발 방식, 민간에 의한 개발이냐 공용에 의한 공공개발이냐, 공공개발의 장점과 단점, 민간 부분의 그 자체 개발, 지주 공동사업, 그리고 민간 투자 방식에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이 투자가 됐을 때 BTL,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리스, 임대해서 운영하고, BTO,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권을 따서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자, BTL, BTO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유효 활용 방식에 의해서 사업 수탁 방식, 다 토지하고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 등가 교환 방식, 부차지 방식, 신차지 방식, 공동사업 방식,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 그리고 공동 빌딩 방식인데, 특히 사업 수탁 방식과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에 있어서는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땅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챙기면 돼. 이 사람은 사업하는 것만 했다 뿐이지 자본과 땅은 다 토지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에서는 소유자는 토지만 됐고 개발업자가 돈을 대는데, 그래서 그 등가로 건물을 나누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익금을 같이 나누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학개론 제40강 3 부동산 개발 방식, 그리고 4 부동산의
유효 활용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좀 난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만히 그 제목들, 하나하나의 제목들을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제목들을 이해하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좀 읽어줄 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